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날 학생은요, 한의사나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궁금합니다. 특히 정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학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고3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네. 네, 기말고사는 보고 있나요, 학생이? 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보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네, 아이가 기숙사에 있어서 네, 전화 받기가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가 고민하는 거를 상담하고 싶어서요. 네, 기말고사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하고 이제 학교 시험하고 이거를 이제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호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좀 맡고 있어서 아마 그 어머님 같은 그런 심정을 갖는 그 어머님들과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역시 어머님도 그 따님의 마음과 같은 수험생 마음이시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상당히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제 사전에 이제 주신 자료 갖고 분석했고요.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그 따님이 그 좋은 대학도 좋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한 거 바탕으로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1등급, 수학 4.5등급, 영어 3.05등급, 과학은 3.15등급, 평균 3.23등급 나왔습니다. 자, 주요 과목 추이 살펴보면 국어는 1학년 때 3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이제 5, 4, 5, 4등급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5에서 3, 2등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 1등급, 수학 B형은 2등급, 영어 1등급, 물리 1 1등급, 화학 1 3등급에서 평균 1.5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계속 2등급, 영어도 계속 1등급, 물리도 계속 1등급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 활동 보면요. 우리 학생은 이제 교내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1, 2학년 때 댄스부랑 했고요. 그다음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많이 참여했고요. 그다음 방과후 학교로 이제 1, 2학년 동안 292시간 참여했고요. 자,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동아리 발표대회 3위, 그다음에 개근상 받았고 2학년 때는 교과 우수상 문학원에서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논술 우수자 전형, 2지망으로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일반 전형 역시 논술입니다. 3지망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 논술 우수 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일반 전형 논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학과 과학에서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지금 살펴보면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좋은 반면에 이제 수학이 조금 이제 낮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모의고사를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에 해당하는 부분 또 이제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어 사회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낮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교내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그 다양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 선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1지망으로 경희대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경희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학생 달려갑니다. 경희대 한의예과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데요. 네, 첫 번째 넘겼고요. 물리1, 물리2 학교 내신을 수강했어요. 두 번째도 가뿐히 넘겼습니다. 수학, 과학, 논술, 기출문제 수준의 실력이 좀 필요한데 세 번째는 얻질 못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60m에서 멈춰섰네요.
예, 60m.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은 60m라고 평가하셨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고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 선생님께서 60m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 평가에 대한 이유와 또 이 평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전형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좀 정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에 논술의 그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부 다 통과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학이나 과학 논술에 대한 어떤 교과 이해력에 대한 판단 근거가 생기부 내에서 이제 학생부 내에서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 때문에 60m를 부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이제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이제 화면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전형으로 이제 적합한 것은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로는 이제 수시라면 이제 논술 전형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아무래도 모의고사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정시 전형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할지 자세하게 좀 볼까요? 예, 뭐 앞서 계속 이제 같은 얘기 반복드리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수시를 준비할 때 학생부 이제 비교과 내용이 좀 풍부하지 않고 그다음 교과 성적도 가장 또 중요한 수학, 과학 성적이 좀 더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아쉽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권 치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역시 지금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지난 6월 모의평가까지 그 모의고사 성적을 쭉 봤더니 계속해서 1등급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형이 좀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실제는 수능 때까지 지금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조금 보완만 하시면 아마 정시로도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을 무난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수시를 이제 지원할 경우라면 가장 적합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 가장 이제 눈에 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논술 전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상위권 대학은 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이제 수학이나 과학 논술 문항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수학이나 과학 논술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좋은데 학교 내신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아마 학교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변별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하는 그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역시 대학의 논술고사 문제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교과적인 이해력이 충분히 학교 내신이나 그다음 모의고사에서 검증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무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준비, 역시 대학별 논술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력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어머니 이제 하도 이제 밝으시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예. 지금 이제 그 따님이 아까 뭐 기숙사에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어머니? 네네. 예, 예. 지금 그 따님이 그 논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 그 처음 그 입시 설명 희망서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따님이 어떻게 논술 준비 좀 많이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논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인터넷 강의 뭐 듣거나. 네, 예. 네, 근데 원래 그냥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점점 네.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군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어머니 지금 뭐 따님이 아마 이 방송 혹시 듣고 있을까요? 기숙사에서 듣고 있는다고 했거든요. 예. 부모 따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듣고 있을 따님에게. 네. 딸,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고, 그리고 잘할 거라고 믿어. 끝까지 힘내자. 화이팅! 예, 꼭,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의 어떤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수능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충족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대부분 다 거기 논술 전형을 지원을 했지만 실제 거기서 많이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준비만 한다면 그 40대 1, 50대 1의 그런 경쟁률이 실제는 10대 1 미만으로 다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준비만 열심히 한다면 도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힘이 나겠어요. 예. 감동적입니다. 어머니의 감동적인 어떤 격려를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하고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두 대학에 대한 특징을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예, 경희대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계 학생 쪽에 이제 34명의 학생을 이제 올해 모집하고요. 작년 경력을 보시면 거의 3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바보면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거의 이제 논술 점수가 이제 당락을 결정할 만큼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경희대학교는 이제 일반 자연계 논술과 달리 의예나 그다음에 치의회, 그다음에 한의학과가 별도의 시험 문항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자, 수능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두 개 평균의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그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4, 꽤 높은 점수죠. 네, 결국 그래서 그 3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정도의 2등급의 실수를 허용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1등급을 요구할 만큼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 6월 모의평가 중심에서 그대로 수능이 나온다면 이 체제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고사가 여기 경희대학교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이제 수학은 필수고요. 이제 과학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출제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풀이를 하고 배점은 이제 수학 배점이 좀 높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좀 문제풀이가 좀 더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논술고사는 이제 수능 이후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도 결과를 봤더니 재밌는 건 추가 합격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실제 이 한의학과를 지원하는 그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다른 데와 어떤 그 경합을 해서 중복해서 옮겼다기보다는 거의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적성을 맞춰서 왔기 때문에 무난히 한번 붙으면 그 과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6월 모의평가로 표준 점수가 이제 507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동일 비율을 준다면 한 519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격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도 충분히 우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무난히 또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함께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이죠. 여기는 이제 신소재 공학부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공학자까지도 이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요. 자, 작년 경쟁률은 35대1 정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은 논술 70%와 학생부 30%인데 여기도 학생부의 실제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도 이제 의체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아까 경희대보다 좀 낮죠. 그래서 4개 영역의 등급합이 7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한 과목을,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성적 한 과목을 한 개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물리원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중에 좀 의미 있는 좀 이렇게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아마 결시율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다 대거 탈락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자, 이 대학은 일단은 수학은 필수고요. 그다음에 과학은 지구과학까지 포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실제는 뭐 역시 이제 수학이 60점, 과학이 40점이어서 역시 수학이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6월 모의평가 점수로 이제 표준 점수가 516이니까 그만큼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수시 역시 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노력을 해야만 전부 다 합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궁금해하는 점이 지금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궁금합니다. 또 정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하고 묻고 있는데 정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강점이 있다고 우선순위를 꼽아주셨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대학 어디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6월 모의평가 중심으로 이제 507점의 표준 점수의 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507보다는 조금 이제 작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학생이 수학이나 이제 과탐에 해당하는 점수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런 상위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학과 과학에서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산적인 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적정 점수가 한 3, 4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다른 대학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탐 반영비를 낮출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507점대 점수 이상을 요구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점수보다 낮다라고 이제 보시고 일단 눈높이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이제 영역별 가중치 없이 그냥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한양대학교나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와 같은 이런 상위권에 있는 대학의 이공학 계열을 일단 지원 가능한 점수대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학이나 과탐의 점수가 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무난히 좀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이 수학이나 과탐이 조금 부족하면 약간 좀 하향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문의했던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제 올해 1월에 그 미국에 있는 시사 중에 타임지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유망한 직종을 해가지고 5개 직종을 이제 상위 직종을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사능 의료 기술자. 예. 지금 방사능 의료기술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의료 산업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료 장비 수리 전문가. 예, 다른 장비도 아니고 의료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에 또 많은 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수의 전공자 이외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 보안 전문가. 이건 아마 많이 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인터넷 보안 전문가를 상당히 이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의 학과 설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보건 웰빙 교육 전문가. 그야말로 이제 실버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 치료사. 역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 1인 가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상담 치료 전문가가 이제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그 유망 직업군까지 또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상담서를 보낸 것을 보면은 물리원, 그래서 과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이시죠, 또? 네.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한번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보낸 그 상담소에는 이제 물리원이 약간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좀 잘못 쓰신 거 아닌가 이제 싶은데 워낙 우리 학생은 물리원이 99%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이제 과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이런 점수대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두 과목 전부 다 1등급 99%를 아마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문의했다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탐구 영역은 수능 연계 교재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과 최근에 나온 수능 완성 이 2가지죠.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이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풀이를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 풀이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 다시 얘기하면 문제 유형별로 이런 식의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기본적인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수능시험에서 특히 이번에 6월 모평 아마 학생들이 봤을 텐데요. 6월 모평이 작년 수능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마 다음에 치를 9월 모의 수능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그 수능 수준에 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수준에 실제 수능을 출제해도 예, 상당히 변별이 다 된다는 게 이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해서 연계 교재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상위권 학생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문제를 내가 틀려서 47점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50점 만점을 가져갈 것이냐. 예, 결국 그거는 4번째 페이지에 난이도가 높은 문화 한 3문제 가까이가 모여있는 이 4번째 페이지에 대한 그 문제 유형을 정말 패턴화시키고 고정화시켜서 자기만의 풀이 방법으로 충분히 예, 또박또박 정리해 놓는 그런 습관만 되면 무난히 이제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탐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그 추천 대학과 전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앞서 얘기했던 대학을 포함해서 한 2대학 더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예, 논술 우수 전형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학과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 학과로 이 자체가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다루고 있는 그 미래 유망 직종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된 그런 학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77대 1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독특하죠. 수학, 비와 과탐 한 과목 이 두 개 영역 등급함만 3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보다는 이 두 과목이 더 중요하다 해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과목 그러니까 물리원이 항상 1등급이고 수학비가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아마 합격은 수능 최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논술고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대학과 달리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생명과학 원투 6과목을 펼쳐놓고 그중에 2과목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과 동일시하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구학을 하는 학생에게 조금 이제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논술고사는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인데 제가 논술고사일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이제 논술고사일을 서로 간에 이제 피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이런 4개 대학은 전부 다 겹치지 않아서 충분히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제 일반 전형으로 전기전자공학부죠. 자, 여기도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경쟁률을 보였고요. 여기 논술고사는 뭐 연세대학교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이 들어보니까 스스로 굉장히 잘 해나가는 학생인 것 같아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조언 바탕으로 조금만 더 보완을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의사나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난이도 높은 대학의 논술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수학, 과학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전형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유석용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